코너킥이 나올 수도 있었고 진짜 득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나타나면서 그냥 머리 들이대면서 this is 김 말디니가 경악했던 약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수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김민재 분석 먼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김민재가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사실상 뭐 본인의 베스트 퍼포먼스 중 하나가 나왔던 경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독이 바뀐 이후로 투엘 때와 또 콤파니 때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티냐가 하키미로부터 볼을 받아서 깎아치기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깎아치기 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붙어주면서 김민재가 빠르게 나와주면서 에메리한테 공을 커팅해주는 장면이죠. 심지어 이 커팅을 했을 때 이 볼이 완벽하게 연결까지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경기 시작부터 좀 김민재의 적극적인 프레싱이라든가 김민재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이 좀 드러나는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두 번째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르콜라가 이렇게 아래 내려가면서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에게 이렇게 공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바르콜라를 버리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 누누 멘데스, 죄송합니다, 누누 멘데스. 그래서 압박을 공을 버리고 누누 멘데스한테 나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누누한테 딱 패스가 들어갔을 때 잔에 좁혀오면서 김민재가 빠르게 나가주면서 사실 여기서 풀어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압박이 좋았고, 현재 이 팀에서 이게 좀 확실히 투엘 때보다 좋아진 게 뭐냐면 김민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파비안 루이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왜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거리 간에 간격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고레츠카라든가 키미가 내려와주면서 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있다. 이게 제가 말했던 것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 김민재가 하는 이 전방 압박식의 나폴리 때의 그 모습이 빛날 수 있는 건 로보트카의 리커버리 능력. 로보트카가 김민재가 나가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메꿔주는 게 사전에 좀 얘기가 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비춰지는 장면이다 보니까 김민재도 애매모호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공격이 이어지는 장면이죠. 여기서는 이번에 우파메카노가 길게 볼 처리를 하는데, 이 우파가 했던 볼 처리가 사실상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 멘데스가 볼을 앞으로 투입시키는데, 제가 매번 말하는 것 중 하나지만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공이 본인에게 아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주는 거, 이런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앞으로 쭉 나가고 있지만 김민재는 공을 보지 않고 뒤에 누가 뛰어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들의 기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이 제일 지키기 어렵지만 다른 선수들 보세요. 다 공 쪽에 시선이 가 있잖아요. 근데 김민재는 여기서 우선 체크부터 하는, 본인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더 나은 포지셔닝을 위해서 체크하는 이런 모습 너무 좋고요. 결국 뛰어들어가는 덴벨레를 보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김민재가 완벽하게 커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죽여줍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이랑 경기를 보거나 이러면 몸 열어야 된다, 몸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몸을 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수비수 입장에서. 왜냐? 공도 봐야 되지, 위쪽에 벌써 전진되고 있는 선수들도 봐야 되지. 사실 몸을 열어서 반대에서부터 뛰어들어오는 애까지 체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이거를 사실 나폴리 때부터 너무나도 잘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김민재가 처리하고 라인 빠르게 올리면서 선수들이랑 간격을 조절해주는 모습이 되게 좋았다. 이제 김민재의 골 장면이죠.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골키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거죠. 소파노프인가? 걔 앞에 이제 무시알라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게 최근 트렌드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소파노프가 나오는 거를 무시알라가 살짝 저지해줬고 애매모호한 펀칭이 나오면서 김민재가 여기서 이제 슈퍼 헤딩을 보여주면서 결승골을 넣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멋있었던 게, 김민재가 딱 골 넣고 이렇게 싹 달려오는데 두 팔 벌리면서 옛날에 약간 박지성 그 세레모니 느낌 난다는 느낌도 들었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이제 본인의 듀오가 굉장히 빨리 달려와 주면서 김민재와 이제 우리 둘이 주전이다. 더 이상 다이어는 없다. 더 더리우트도 없다. 지난 시즌에 그 4인 체제 존나 마음에 안 든다. 다 우리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하면서 우파메카노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약간 등을 기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막 팔을 꺼내가지고 길을 막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파울 불기는 너무 어렵고 이건 사파노프의 이제 미스테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볼이 튀어나왔을 때 김민재 앞에 PSG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진짜 쉬워 보이는 헤딩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자기 앞에 바운드되고 올라오는 거를 정확히 갖다 대면서 기가 막힌 득점을 가져갔던 김민재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저는 현재 약간 월드 세계에서 가장 센 센터백 듀오 중 한 명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센터백 듀오 중 한 명이다. 우파 앤 킴. 킴 우파. 죽여줍니다. 너무 귀여웠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파가 이렇게 싹 머리를 갖다 대려고 하는데 민재 형이 약간 고민했거든요. 이 머리를 같이 갖다 대까 말까 하다가 우파가 뒤통수 잡고 야 민재야 와라. 확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재 형도 머리 맞대면서 우파가 너무 신나게 웃고 좋아해 주니까 본인도 야 이거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좀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던 장면이죠. 요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요런 거죠. 포백 라인이 쫙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김민재도 지금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을 싹 일자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이쪽으로 아예 열어놓고 뛰어들어가는 장면 볼 수 있죠. 이러니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고 패스가 결국 가운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라인을 빠르게 잡아주면서 업사이드 라인을 체크해주고요. 여기서 볼이 비티냐가 투입이 되고 덴벨레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김민재는 미리 그냥 얘가 뛰어들어갔을 때 이 패스가 들어온다라는 확신을 미리 좀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예측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 하나죠. 이 패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김민재는 미리 그 스타트를 걸어주면서 본인이 덴벨레가 뛰어들어오는 그 공간을 확실하게 차단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노이어가 쉽게 나와서 공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다가왔을 때 일부러 바디 차징을 본인이 먼저 해주면서 쉴딩해주는 모습. 이런 거 너무 좋았다. 그래서 노이어와 김민재의 파트너십도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장면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하키미가 공을 가지고 있고 에메리가 이제 공을 받으러 이렇게 나갈 때 김민재가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하프 스페이스를 이렇게 파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커버해주고 있냐? 자, 여기서 키미가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과 좀 많이 달라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김민재, 우파 다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 시즌 초반에. 그랬을 때 뭐 고레츠카라든가 뭐 여기 뭐 라이머라든가 뭐 팔로세비치 가끔가다 뛴다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 선수들도 앞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다. 근데 김민재가 앞으로 빡빡 나가주면서 김민재 장점도 살리고 김민재가 때문에 공간이 벌어졌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오히려 뒷공간 커버를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공을 확실하게 처리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러니까 김민재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요런 디테일이 이제 감독의 디테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노이어가 볼 처리를 했을 때 김민재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느새 후방 라인에 도착이 해있고 여기서 사네가 공을 뺏기면서 쫑싸움을 PSG가 이겨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어느새 라인을 혼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게 사실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 쫑이 나왔을 때 김민재가 미리 가서 커버를 해주면서 완벽하게 태클로 본인들의 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수비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장면에서도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이제 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앞에 키미가 지키고 있는데 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나오려고 하는데 우파가 본인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유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파가 나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김민재가 백코스를 선택하고요. 이 패스가 결국 이어졌을 때 김민재가 최종 라인에서 이걸 한번 저질해주고 날라오는 슈팅까지 다시 한번 블락킹해주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골키퍼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사인이랑 상하이 포트 경기만 봐도 상대가 이렇게 치고 나올 때 바르가스가 여기서 미친 중거리 슈팅 골 넣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수비수들이 각을 줄이면서 나와가지고 블락킹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의 차이에 실점이 되냐 아니면 골키퍼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느냐 안 많아지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제 경기에서 김민재의 모든 판단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확실하게 보여지죠. 둘의 파트너십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김민재와 우파가 수비를 하나씩 기가 막히게 해주고 우파가 김민재에게 와가지고 먼저 하이파이브를 거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토트넘에서 축구를 볼 때도 로메로가 포로에 가서 먼저 치지 않아요. 포로가 먼저 가서 로메로한테 가슴 체스트 갖다 대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포백 라인의 왕인지가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압박을 나간 상태였고 김민재랑 우파, 알폰소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포백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전진 패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볼이 현재 여기 있어요. 근데 김민재 보세요. 공을 안 보고 있죠. 김민재는 여기서 지금 덴벨레가 섀도우에서 들어오는 이 타이밍, 얘가 일로 가는지 얘가 내 앞으로 잘라오는지 이런 각도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몸을 돌려서 덴벨레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 여기서 결국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컷백으로 잘 나왔어. 근데 김민재가 사실 이걸 좀 빠르게 내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급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감탄스러운 것 중 하나가 김민재 이런 이체 동작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여기서 덴벨레 공 잡았을 때 다시 빠르게 나가주면서 본인 몸 들이대면서 블락킹 해주는 모습.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게. 진짜 앞뒤 왔다 갔다를 너무나도 빨리 잘할 수 있다는 모습. 그리고 요런 또 장면도 보시면은 어제 경기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장면이죠. 키미인가 라이먼가 둘 중 하나가 패스를 했어요.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김민재한테 가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골키퍼가 튀어나와가지고 상대가 압박을 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파스터치로 완벽하게 노이어가 베껴버리면서 와, 반대편에 있는 코망에게 반대 전환. 야, 진짜 죽여주더라, 이 장면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어제 그냥 진짜 골키퍼 차이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노이어가 공을 잡고 안 잡고 차이에서 노이어가 잡느냐 소파노프가 잡느냐의 차이에서 공을 풀어나가느냐 아니면은 멀리 그냥 걷어내느냐 싸움이었는데 PSG는 이 걷어냈을 때 심지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선수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노이어의 활약이 좀 기가 막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좋은 장면이죠. 뒷공간을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가 이어지는데 김민재가 현재 여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침투가 되었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내려주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길목들을 항상 미리 차단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즌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김민재가 너무 여기까지 끌려나갈 필요가 없다. 김민재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이 길목들을 차단해주고 본인의 자리를 좀 더 지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좀 확실히 너무 좋아졌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레전드 수비수인 빈슨 콤파니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좀 교육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명장면이죠.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 우파메카노 빠르게 라인 내려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 아센시오가 이 공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하무스가 굉장히 잘 버텨줬는데 이걸 김민재가 끝까지 따라와주면서 안전하게 코너킥으로 만들었던 장면이고 여기서 이강인이 올렸던 이 코너킥도 김민재가 먼저 헤딩으로 완벽하게 따주면서 처리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 그리고 나폴리 때 모습이 더 보인다는 느낌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이 앞으로 전진이 되었을 때 이 라인 컨트롤을 김민재가 한다는 거야. 나폴리 때 김민재가 이런 컨트롤을 다 했었거든요. 나폴리 때도 보면은 막 라흐만이라든가 막 이런 선수들이 야 라인 여기 맞춰 하면 김민재가 닥치고 나한테 맞춰 약간 이런 장면들 많았었거든. 근데 이런 게 좀 확실히 이번 시즌 미넨에서 좀 더 보이고 있다?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콤파니가 만들어주니까 이번 시즌 확실히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이드로 패스가 이어졌을 때도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위치 잡아주면서 컨트롤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어제 이제 가장 레전드 장면이죠. 누누 멘데스가 마지막에 치고 나와가지고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여기 있는데 하무스가 사실 굉장히 잘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누의 크로스도 솔직히 너무 좋았고 코너킥이 나올 수도 있었고 진짜 득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나타나면서 그냥 머리 들이대면서 This is Kim.
말디니가 경악했던 약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수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노이어, 캐리 케인, 그 다음에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다 달려가가지고 김민재를 안아주는 거 봐. 와,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노이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끌어올렸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맙다 이거죠. 내가 할 일이 많이 없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고맙다. 너 때문에 클린시트를 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고, 우파도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마지막 수비 개쩔었다 민재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또 케인 형님, 이런데 내가 또 안 낄 수 없지 하고 이제 케인 형님이 바로 가서 이제 껴주는 모습 보기 좋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어제 좋았던 장면 중 하나인데, 이강인의 미친 드리블 이후에 뛰는 하키미에게 연결해주는 장면. 근데 이거를 다 읽고 있다가 김민재가 미리 커버링 해주면서 결국 크로스가 올라오는 시점 때 김민재가 블락킹 해주고, 그게 뒤로 세워놨을 때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패스가 이어지고 상대가 굉장히 압박을 그대로 재차압박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민재는 여기 비어있는 그나브리를 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해주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이 사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고평가가 돼야 되는 장면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고, 이런 거를 패스로 살려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 대단한 수비수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를 토대로 보면 진짜 김민재가 라인을 리딩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그 옆에 서 있는 포백 선수들이 김민재를 확실히 더 믿어주면서 뛰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김민재가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나갈 때는 고레츠카라든가 키미가 라인을 내려주면서 김민재가 나간 공간을 메꿔주고 있고, 그리고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둘 다 높게 올라갔을 때는 뒤에 있는 골키퍼 노이어까지 하이라인을 유지해주면서 노이어가 뒤에서 스크리닝을 다 해주니까 사실 너무나도 수비수들이 든든하게 수비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콤파니가 추구하는 수비에 대한 거를 그대로 실행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이 미넨이 그냥 단합력 자체도 투엘 때보다 더 좋아진 게 좀 느껴진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사실 멤버가 뭐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멤버가 사실 이게 투엘 때랑 지금이랑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팀 자체가 단단해졌고, 지금 7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김민재가 진짜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확정 정말 되어가고 있는, 된 상태죠. 된 상태이고 더 빛나고 있는 장면들이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